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 원샷 경제금융용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을 쪽을 찾았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요, 현재 화폐 단위로 표시된 가격이라든가 증권의 액면가, 예금, 채권, 채무 등의 일체 금액을 어떤 법정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조정해서 완전히 새로운 화폐 단위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에 살펴보면 막 영자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는데 100만 원 이런 걸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한다거나 회계 기장을 우리가 할 때 불편합니다. 숫자가 너무 0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1,000원이라 합시다. 1,000원 이거를 뭐 1달러랑 같이 교환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달러는 일자인데 우리나라는 공이 3개나 붙잖아요.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니까 에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0을 한 2개 정도 없애버리자. 그러면 1달러에 뭐 10원 이렇게 하면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위상을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 1대1 교환일수록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적 사례를 보시면 1953년도에 1차 통화 조치로 100원이 1환으로 변경된 바가 있고요. 1962년에 2차 통화 조치로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워낙 경제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레포 곡선입니다. 레포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레퍼라는 학자가 제시한 모아모, 그렇죠, 세율과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레퍼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세율을 놨습니다. 세율을 놓고요.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100%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이 이제 조세 수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조세 수입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세율이 100%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조세 수입이 빵이고요. 또 세율이 빵이면은 당연히 조세 수입이 빵일 거예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퍼라는 학자는 일정 수준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점점점점점 여기가 이제 어떤 T스타라는 수준이라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이 감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U자 형태의 모양을 보이게 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영역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역에서는 여기요. 이 영역에서는 세율을 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여기 있는데 세율이 이렇게 있는데 야, 조세 수입을 걷어야겠다 해서 세율을 만약에 인상을 했을 때 정부가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따라서 조세 수입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이 레퍼라는 학자는 레이건 대통령에서 그 집권 시절에 감세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세율을 낮춰야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한계는 뭐냐면 조세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이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한계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는 있지만 레퍼 곡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레그테크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텍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레귤레이토리라는 그거랑 테크놀로지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일종의 한 핀테크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핀테크 비슷하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술 진보와 기술과 정보 기술과 규제를 결합해서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나 기업을 우리가 레그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징은요, 민첩성, 속도, 통합, 분석 이런 것들이에요. 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를 분리하고 조직하는데 굉장히 빠르고요. 또 신속합니다. 속도가 있고 단기간에 해결책 확보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빅데이터 채굴이라든가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해서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테크 회사들은 수작업의 어떤 자동화라든가 분석, 보고 절차의 연결, 또 데이터 품질의 개선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관련 앱에 의한 어떤 자동 분석, 또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 당국의 어떤 송부용 보고서 생산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로봇과 전문가라는 어드바이저, 자문가라는 그 용어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 이렇게요. 그래서 등장 배경을 살펴보시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용으로 작용하는 게 사람의 개입, 사람을 많이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화 시킨다는 거예요. 로봇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수수료도 낮게 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의 자산을 가진 일반인들도 자산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로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자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크를 얼마나 선호하는가, 목표 수익률 등 같은 것을 분석해 가지고요, 어떤 투자 자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산 운용의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방식은 자문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습니다. 자문형이다라고 하면은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금융회사의 자문이나 아니면 운용 인력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떤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요. 일임형이라고 하면은 고객 자산을 그냥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수익을 불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7년 12월 현재 금융기관의 28개 알고리즘이 코스콤의 제1, 2차 테스트 배드를 통과해 가지고 은행과 증권사 및 투자 자문사 등의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펙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투자에서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지렛대잖아요. 그래서 지렛대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이펙트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돼야 됩니다. 이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 외에 타인 자본인 부채를 많이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고 자기 자본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레버리지 효과는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득이 발생할 때는 이익이 발생할 때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또 손해가 발생할 때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가 내재된 투자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10억이거든요. 근데 10억의 아파트를 8억의 전세를 끼고 그리고 자기 자본 2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투자 레버리지가 만약에 이 돈이 집값이 10%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11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1억이 증가한 거 아니야? 자기 자본은 2억 원인데 거기에다가 1억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가격 변동률은 10억에서 10%니까 11억 올라서 1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원이 내 자기 자본이잖아요. 50%의 수익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버리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 변동률은 10%입니다. 10% 상승했는데 투자 수익률은 얼마? 50%, 훨씬 더 많이 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레버리지는 5배다라는 거. 왜냐면 자기 자본 2억 대비 총 투자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5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7억 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30%, 3억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본 기준으로 따지면 3억 날라갔으니까 2분의 3억 해가지고 150%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전세를 줬을 때 얼마로 전세를 줬습니까? 여기요. 8억의 전세를 끼고 이 돈을 자기가 이제 재원 조달했는데 지금 집값이 전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럼 7억이 돼버렸잖아요. 7억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걸 깡통 전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에 많은 사업가나 기업들이 파산하게 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타인 자본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리디노미네이션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포 곡선, 그리고 레그텍,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레버리지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